반갑습니다. 저는 원광여자중학교 3학년 보훈회장 이현정입니다. 제가 원불교에 대해서 알게 된 계기는 저의 아버지께서 현재 운분교당의 이성호 교무로 지금 계시는데 아버지 때문에 제가 원불교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커가면서 교당을 매주 다니면서 교당 교무님이 저희한테 원불교에 대해 알려주시고 어떻게 이게 되었나 하고 그 원불교의 법회에 대해서 배우면서 원불교를 더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학교를 원광여중으로 진학하면서 보훈회에 대해서 알게 되고 보훈회 임원으로 갈 수 있는 첫걸음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보훈회 회장을 하면서 법회 진행 과정과 법회 하면서 어떤 사항을 주의해야 되는지 알게 됨으로써 원불교를 전보다 더 잘 알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 원불교의 좋은 점은 차별 없이 모두 같은 대우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같이 서로 무언가를 할 때 협동해서 한다거나 법회를 할 때도 모두 예의를 지키면서 한다는 것 자체가 저에게는 그렇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종교는 잘 모르겠지만 강요하지 않는 그런 점을 알게 되어서 더 좋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저희 학교 법당은 되게 교무님도 좋으시고 많은 친구들하고 같이 법회를 하면서 서로 알아가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하고 점심시간에 법회를 준비하면서 서로 이 배려와 서로 도와주면서 법회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를 저희가 준비를 하는데 기도는 생각보다 힘들어서 친구들의 의견을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점심시간에 저희 법당을 쉽게 올 수 있어서 피아노 치고 싶은 애들은 피아노 치고 게임하고 싶은 애들은 게임을 함으로써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편하게 할 수 있는 법당이 되어서 되게 좋았습니다. 제가 신성회 회원으로서는 어렸을 때부터 신성회 캠프를 다녔는데 그게 커가면서 제가 원불교 교무님에 대해 생각할 수 있던 계기가 되었던 것 같고 올해 제주도 캠프를 가면서 교무님에 대해서 교무님이 되려고 더 생각을 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본고식으로 친구들과 후배들이 신성회 회원이 됨으로써 제가 그 친구들을 더 그 친구들도 같이 신성회 회원으로서 같이 활동할 수 있게 도와주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원광여자중학교에 다니는 1학년 정유진입니다. 처음에 원불교를 접하게 된 계기는 엄마 아빠께서 원불교를 믿으셨고 게다가 집 앞이 만성교당이 있어서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원불교의 좋은 점은 명상인 것 같습니다. 명상을 하면 마음이 다스려지고 편안해지는 느낌이 들어서입니다. 그리고 원불교의 마스코트인 옷마니도 장점인 것 같습니다. 원불교라는 종교에 자세히 모르는 친구들에게 널리 알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원불교 법당에 오면
교무님도 저희들 잘 챙겨주시고 친구들과 언니들이랑 같이 명상을 하면서 친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신성에 본고식을 했었을 때 이때 신성의 회원이 된 것이 아주 책임감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마음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이 약속을 꼭 지켜야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원광고등학교 소속 박근혁이라고 합니다. 제가 원불교를 만나게 된 계기는 제가 원광중학교를 다니던 당시에 교무님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때 교무님의 추천으로 보은회에 들어가게 되고 그 이후로 교무님과 점점 친해지게 되고 그리고 교당에 나가라고 하셔서 교당에 나가봤는데 그때 교당에서 들리던 좌종 소리나 목탁 소리가 너무 좋아서 더 많이 자주 나가고 교당에 더 관심을 기울이게 되는데 그 이후로 제가 교무님이 되기를 서원하는 계기까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불교는 일상적인 종교인데 제가 명상을 하면서 평소에 제가 잘못했던 점을 또 깨닫고 제가 마음이 복잡했을 때 명상을 하면 그걸 다 치유해 주는 것 같아서 정말 좋았고요. 또 교무님들이 해주시는 설교나 그런 법전을 보면서 제가 평소에 잘못했던 것이나 아니면 제가 고쳐야 할 점들을 더 고치게 된 것 같아 정말 좋았습니다. 그리고 저희 원광고등학교 법당은 일단 선 후배가 서로 돈독하고 친하게 지내고 있고요. 또 많은 학생이 법회에 나오다 보니까 제가 보은회로서도 기분이 매우 좋고 그리고 간식을 주니까 더 기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신성회를 하면서 제가 원불교를 통해 느꼈던 것들을 저 혼자가 아닌 친구들에게나 아니 다른 사람에게도 느끼게 해주어서 원불교를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알게 해주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원광고등학교 출신 1학년 변용환입니다. 저는 원불교를 어렸을 때부터 다녔었는데 한 7살 정도 때 저희 어머니 친구분께서 저를 교당으로 데리고 가셔서 그때부터 교당을 다니기 시작했는데요. 입교는 7살 때부터 했지만 중학교가 될 때까지 교당에 나간 적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고등학교를 원광고등학교로 오고 나서 원광고등학교 법회 시간에 법회에 많이 출석하고 외부 교당도 열심히 다니면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원불교를 믿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학교 원불교의 좋은 점은 일상 종교이다 보니까 다른 종교와 다르게 얽매이지 않고 마음 공부를 더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서 그런 것이 좋고요. 저희 법당은 법회가 끝날 때마다 맛있는 간식을 줍니다. 그래서 법회 끝나고 기분 좋게 간식 먹으면서 나갈 수 있고요. 또 매주 법회를 보는데 그때마다 대각전이 꽉 찰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그렇게 사람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분위기가 전혀 흐트러지지 않고 법회에 집중하는 모습이 아주 보기 좋습니다. 저는 신성의 회원으로서 다른 사람들의 타의 모범이 되고 대종사님의 말씀을 좀 더 공부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원광고등학교 법단 출신 2학년 신도원이라고 합니다. 일단 제가 원불교에 만난 계기를 이야기를 하자면 저희 집안은 원불교 집안인데 아버지가 신상엽 교무님이시고 어머니가 정토님이신데 거기서 태어나서 어렸을 때부터 원불교에 되게 익숙했습니다. 그래서 네, 저희 아버지는 일단 항상 어렸을 때부터 저희를 바르게 키우시려고 노력을 하셨고 저희를 위해 뭔가 많은 일을 해주시려고 노력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아버지를 따라서 항상 잘 배우려고 노력을 했고 해서 원불교를 이렇게 잘 다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불교의 좋은 점을 또 얘기를 해보자면 저희 교당을 항상 다닐 때마다 저희 되게 교당 가면 교무님도 반겨주시고 저희 친구들도 함께 같이 법회를 보면서 되게 마음이 편안해지고 항상 그런 좋은 집 같은 분위기, 되게 포근한 분위기를 느껴서 되게 좋았습니다. 원불교가. 그리고 저희 학교 법당을 자랑하자면 항상 법당에서 법회를 볼 때 매주 출석률이 되게 굉장히 높고 항상 화목한 분위기로 법회를 보고 해서 되게 좋습니다. 그리고 신성애로서의 다짐은 항상 저희 아버지를 제가 본받아서 교무님이 되겠다는 마음으로 생활하다 보니까 항상 행동도 조금 더 바르게 하려고 노력한 것 같고 또 말도 좀 더 예쁘게 표현하려고 하는 그런 게 되게 많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TV 감상담은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갑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직접 촬영한 영상을 아래의 연락처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영등교당 배종은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제목은 아들 고마워이고요. 발표할 내용은 감사 자랑입니다. 여기에 계신 교수님께서는 부모님이거나 아니면 친구, 동료 등으로 인해서 원불교에 입교를 하셨겠지만 저는 아들이 출가를 하면서 입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아들이 출가를 한다고 했을 때 얼마나 기가 막히고 황당했는지 모릅니다. 정말 그 절망 자체였습니다. 원불교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고 교무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도 몰랐기 때문에 아들이 하고자 하는 그 꿈에 대하여 반대도 많이 했고 모진 소리도 많이 됐습니다. 지금이야 아들이 교무이고 온 가족이 교당에 다니면서 공부를 하고 있어서 알지만은 그때는 아무것도 모르는 출가를 한다고 하니 어느 부모가 흔쾌히 허락을 했겠습니까? 부모 말이라고는 한 번도 거역해보지도 않고 모범생이고 착하고 공부도 잘했던 아들은 저의 희망 그 자체였습니다. 제가 아들의 기대가 컸던 건 저희 집안이 힘든 시절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때의 꿈을 꾸며 몸부림치고 치다 깨곤 하는데요. 생각하기도 싫은 시절, 그때 남편에 대한 원망이 너무 컸습니다. 잘 살아보겠다고 남편이 선택한 길이 잘못돼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았죠. 그때부터 아들에 대한 기대가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앞이 캄캄하고 미래가 보이지 않았을 때 저는 아들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었으니까요. 아마도 과거의 힘든 일에 대하여 아들한테 그 보상을 다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어리석은 생각이 있었는가 봅니다. 그런데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선생님과 저희 부부 아무리 다그치고 달래도 소용이 없어서 결국은 허락을 하게 되었지요. 허락은 하되 남편과 저는 원불교에 절대 다니지 않을 것이라고 아들한테 좋게 출가를 하라고 말을 못했습니다. 하지만 간사 생활을 하러 떠난 아들이 전화를 한 통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아들이 저한테 하는 말이 부모님 입교도 못 시킨 녀석이 무슨 간사 생활을 왔냐고
교무님한테 꾸중을 들었다고 엄마 입교 좀 하라고. 그래서 마음에도 없는 진짜 입교를 했습니다. 그때가 원기 89년 12월, 올해로서 11년째 됐습니다. 아들이 간사 생활을 하고 하라고 떠났어도 저는 아들의 빈방을 청소하면서 엄청 울었습니다. 설마가 이불도 갈아주었고요. 아들이 보고 싶어서 총부 앞을 서성거린 적도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못 견디고 돌아와주길 바라는 마음에. 그런데 제 생각과는 달리 너무 잘 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마음을 하나씩 하나씩 접었습니다. 하지만 교당에 입교를 하고도 교당에 안 나간다는 남편 때문에 한동안 집안이 엄청 시끄러웠어요. 저도 아들로 인해서 억지로 교당에 입교를 해서인지 교당에 가기 싫고 귀찮고 교당에 가면은 허리는 왜 그리도 아픈지요. 교무님은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도 안 되는 말씀만 하시고 시간은 어디도 가기만 하고. 그런데 성가 원하옵니다와 서원을 이루어 주소서를 부를 때는 알지도 못하는 성가인데도 그냥 따라 부르지게 되고 온 몸에 전율이 쫙 퍼지는 겁니다. 머리도 쭉 빗서는 느낌? 저와 같은 경험을 해보신 교도님들 아마도 계실 거라 믿습니다. 저에 대한 어리석은 과거의 잘못에 대한 죄가 많아서인가, 아님 힘들다고 원망 생활을 너무 많이 해서인가, 저 스스로 한 번씩 물어보곤 했습니다. 아들이 간사 생활에 적응할 무렵 저희도 억지로나마 법표를 보며 원망 생활이 무엇이고 감사 생활이 무엇이고 감사 생활을 하면 복이 온다는 것을 조금씩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경산 종법사님께서는 마음 고쳐먹으면 복이 온다 하셨습니다. 경산 종법사님 말씀대로 마음 고쳐먹으려 무던히도 했었습니다. 살림이 어렵던 시절 저는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라는 소리를 들었었습니다. 1년 중 반년 이상을 약을 먹었고요. 그때마다 저는 남편에 대한 원망을 참 많이 했습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이렇게 아픈 것이라고. 그럴 때마다 남편은 저한테 미안해 소리를 참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교모님의 설법으로 저의 설법과 전설을 봉독하며 어리석었던 저의 마음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조금씩 마음을 고쳐먹게 됐고 욕심을 하나씩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원망 생활도 감사 생활로 불려지게 되었고 감사 생활에 들여다 보니 저 마음도 조금씩 편해지더라고요. 2년 전 저한테 제 남편과 등산을 간 적이 있었는데 다리가 골절이 되어 뼈가 7개가 부러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제가 다쳐서 정말 다행이라고, 남편이 아닌 제가 다쳐서 사은님 감사합니다. 그때 처음으로 한번 마음속 깊이 사부님을 찾아봤습니다. 남편이 원물교를 만나 그 좋아하던 낚시를 끊게 되고 일요일이면 커피를 보게 되었고 피고 있던 담배도 끊게 되었지요. 이렇게 남편이 변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우리 부부의 이 변화된 모습은 아들 교무 연원 덕분이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지금요 서울대학교가 판사 검사가 부럽지 않을 정도 됐어요. 우리 원불교에서는 용납되지 않은 일을 당했거나 일이 얽히고 꼬이고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억울한 관계가 왔더라도 감사로 불릴 수 있어야 한다지요. 감사하면 된다. 우리 부부 결혼한 지 30년이 되었는데 거의 반년은 원망 생활로 살았던 것 같아요. 차츰 아들 때문에 이렇게 감사 생활이 무엇인가 알게 되었고 남편한테 고맙다는 말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 역시 저한테 항상 고마워, 미안해, 수고 많았어, 그런 말을 참 자주 해줍니다. 현재 지금 저하고 같이 명등교당에 같이 다니고 있는데요. 제가 더 저희 남편한테 더 고맙고 더 감사합니다.
앞으로 지금 이 순간 이 자리가 최고 축복이라는 걸 느끼며 살겠습니다. 원망할 모든 것도 감사 생활로 돌리며 나의 삶에 수용하면서 상생으로 진급하는 원불교 교도로 살겠습니다. 저한테 맞는 옛날 얘기가 하나 있어서 하고 내려가려 합니다. 옛날에 소녀가 길을 걷고 있는데 나비 한 마리가 거미줄에 걸려서 발부둥을 치고 있었답니다. 그 소녀는 그 나비를 구해주었더니 그 나비가 천사로 변해서 그 소녀한테 다가와 나를 구해준 대가로 소원 하나를 들어줄 테니 말을 해보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소녀는 평생 동안 행복하게 해달라고 했더니 이 천사가 귀에다 대고 소곤거리고 사라졌답니다. 그 뒤 소녀는 백발을 할머니가 될 때까지 행복하게 살 수 있었답니다. 백발이 되어서 임종을 앞둔 소녀한테 마을 사람들이 몰려와 어떻게 하면 평생 동안 행복하게 살 수 있느냐고 물었답니다. 그래서 할머니는 소녀 때 이야기를 해주면서 그 천사가 해줬던 말을 했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감사하다고 하세요. 그러면 평생 동안 행복해질 거라고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저 역시 아들을 잃은 염원으로 날마다 감사 생활을 할 수 있게 사람님께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파주교당 목회인입니다. 저는 원불교를 늦게 접하게 됐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40대 초반에 입교를 했는데 그 전까지는 이제 기독교 영향을 받고 성장을 하면서 청년 시절 이제 군 생활을 저는 오래 했어요. 직업군인 생활을 했는데 결혼할 때도 이제 군인 신분이었었죠. 그러다가 이제 예편을 해가지고 제가 그 간부로 예편을 했는데 집사람이 원불교를 나가더라고요. 저는 교회를 나갔는데 그래서 원불교 도대체 뭔가 전혀 알지도 못했고 또 집사람도 얘기해 준 바가 없고 그래서 궁금해가지고 이제 묻게 됐는데 그 원불교 뭐라고 얘기 한마디로 할 수 없으니까 나가보면 알죠. 그렇게 얘기해서 더 궁금증이 더 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아이들을 데리고 돌아오는 일요일 날 우리 원불교 한번 놀러 가자 이래가지고 원불교를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제 군 생활을 하다가 입편을 하고 사업을 하다가 실패를 해서 상당히 고통이 심했었어요. 그게 뭐 교회 나가서 하나님한테 뭐 기도하고 매달려도 이게 돌아오는 게 없더라고요. 근데 집사람이 실패했을 때 저한테 위로해 주는 말이 다 우리가 지어서 받는 거니까 앞으로 우리가 복 지으면서 잘 살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합시다. 이런 말을 해서 지어서 받는 것이다. 내가 실패한 것도 지어서 받는 것이냐. 난 지금까지 성공하려고 노력을 한 건데 실패하려고 노력을 했느냐. 이게 이제 화두가 돼가지고 집사람 얘기를 들으면서 원불교를 들어가서 하나하나 배우기 시작한 것이 인과라는 걸 터득하게 됐고 이게 철저히 저런 인과를 믿고 그동안 교회 나가면서 교무님 설법 말씀에 잘 살아야 잘 죽고 잘 태어나야 잘 산다는 그 말씀을 듣고 이것도 역시 인과로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데 군대 생활을 제가 직업군인 생활을 한 것이 제 적성에 맞았기 때문에 이제 군대 생활을 오래 하게 됐는데 원불교 생활을 하면서도 군대 생활의 연장이 되더라고요. 다 그 군대라는 것은 내 몸 하나를 바쳐서 나라를 위하는 것이다 라고 본다면은 내가 노력을 해서 만인을 즐겁게 해주고 평화롭게 해준다라는데 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 원불교 생활도 상당히 재밌게 했어요. 제가 사업 실패하고 난 다음에 그것도 제 업이겠지만 제가 대한민국 최초로 현금 수송 회사를 설립을 하게 됐습니다. 제 자본주가 투자를 해가지고 그때 그 자본주가 저희 그 옛날에 모시고 있던 지휘관을 통해서
군대에서 제대한 사람 중에 이 현금 수송 회사를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을 하나 선발을 해 주시오라는 청탁을 받고 이제 그분이 머릿속에 임적된 게 이제 내가 생각이 나서 나를 수배를 해가지고 이제 설립을 하게 되는데 그것도 한 20년 했어요. 하면서도 철저하게 전국의 은행에 있는 동네를 다 돌아다니면서 그 직원들을 관리를 하고 또 은행으로 돌아다니면서 저희 직원들의 그 일거수일투족을 전부 보여주면서 그 희생하고 봉사하는 그것도 역시 인과와 연결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이 사회를 위하는 길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원불교 생활을 이제 재밌게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불교 일이라면은 일요일이라면은 어떤 일이든지 열렬을 제쳐놓고 이제 나가게 됐고 이러다 보니까 오늘날에 이제 제가 원불교 생활이 한 30년 이상 접어드는데 가만히 이게 돌아보면은 무엇을 내가 해야 만인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일까라고 했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뭐냐? 저는 이게 이제 뭐 만들고 이 가공하고 이런 걸 이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 그 건축을 할 수 있는 그 연장 각종 그 도구들이 많이 있는데 근데 그런 걸 가지고 원불교 공사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교당을 한 4번 정도로 이 신축 공사에 이제 내가 뛰어들어 가지고 몸소 이뤄낸 적도 있고 뭐 불단은 제가 상당히 여러 개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는 제가 그 집사람이 건강이 안 좋아 가지고 농촌 쪽으로 가서 이제 파주 교당 쪽으로 이사를 가서 파주 교당에 나가고 있는데 그래서 파주 교당에 가니까 또 그 제가 할 수 있는 그 군 부대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백마 부대 안에 독수리 교당을 또 하나 짓고 그 안에 들어가서 병사들하고 같이 생활하면서 또 이번에 그 집체 교육 하는데도 같이 이렇게 영산 성지까지 내려와서 같이 생활을 하게 됐고 이렇게 해서 오늘날까지 즐겁게 그 원불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TV 감상담은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갑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직접 촬영한 영상을 아래의 연락처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원불교의 부모님 따라서 교당 처음 갔고요. 저희 외할머니였는데 제가 이제 그러면서 제 스스로 고등학교 1학년 이제 때 원불교를 찾았습니다. 처음으로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원불교를 알게 교당에 된 나올 수 계기는 있었던 계기는 10년 전에 일단 저희 큰어머니 부모님, 49세 때 알게 되었고 그렇게 해서 처음 교당을 가게 됐고요. 저는 엄마를 통해서 원불교를 접하게 되었고요.